소변을 너무 자주 봐요. 과민성 방광일까요? 오늘은 반복되는 소변 불편감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과민성 방광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급박류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막상 소변에서 세균이 검출이 되지 않는다면 보통 과민성 방광 증후군을 진단받게 되는데요. 과민성 방광 증후군은 오버액티브 블래더 신드롬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이 과잉 반응해서 화장실에 자주 가고 싶은 느낌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방광은 300에서 400cc 소변이 차면 요일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과민성 방광 증후군의 경우에는 방광의 감각신경이 너무 예민해지다 보니까 자주 소변을 보게 됩니다. 통계상으로는 보통 18세 이후 성인의 경우에 약 16에서 18%가량이 이 과민성 방광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자신이 과민성 방광 증후군인지 아닌지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또 치료받는 것이 부끄러워서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민성 방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수는 실제로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민성 방광의 증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바로 과민성 방광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하루 8번 이상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그리고 수면 중에 소변을 보고 싶어서 깨게 되는 야간뇨, 그리고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요해를 느끼는 요절박, 절박뇨 같은 증상이 있으면 이 절박성 요실금의 유무와 상관없이 과민성 방광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과민성 방광 증후군은 소변을 자주 본다는 점에서 방광염과 유사하기 때문에 방광염과 잘 구별하셔야 하는데요. 방광염은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입니다. 이 때문에 항생제 복용을 하시면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과민성 방광 같은 경우에는 균이 검출되지 않거나 또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과민성 방광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과민성 방광 증후군의 치료는 자율신경에 의한 배뇨근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광에 쓰는 항콜린제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사실 방광이 이렇게 과도하게 예민하게 된 이유는 방광의 기능이 떨어져서 소변을 저장한 능력이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소변이 더 못 나오게 괄약근을 이렇게 쪼은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가 되는 건 아니라서 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한의학에서는 이 과민성 방광 증후군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방광이 제 기능을 못하는 원인을 방광기운의 약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방광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신장의 기운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하는데요. 만약에 빈뇨와 절박뇨 외에 야간뇨와 요실금 그리고 자궁질환이 동반되고 있다면 방광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서 신장의 기운까지 약화된 것으로 보고요. 병이 좀 더 진행된 상태로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이 허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약도 신장 기운을 강하게 보강하는 방향으로 처방이 되고요. 치료 기간도 좀 더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이 그렇겠지만 조기에 과민성 방광을 치료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모든 질환이 생활관리가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 과민성 방광 증후군은 일상에서의 생활습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생활습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선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을 제한하고요. 또 방광에 자극을 주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방광염일 때는 세균을 좀 씻어내는 의미도 있고 또 자극을 덜 주기 위해서 물을 오히려 많이 마시는데요. 과민성 방광 증후군은 좀 다릅니다. 방광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방광에 무리가 오고 또 빈뇨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알카탄시인데요. 알코올, 탄산, 카페인 그리고 시큼한 음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카페인, 알코올, 또 맵고 짜고 시큼한 음식은 이뇨를 촉진하거나 또 방광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광염에 좋다고 알려진 크랜베리, 또 블루베리 같은 음식들도 오히려 이뇨작용이 강해서
과민성 방광의 경우에는 섭취를 더 조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생활 습관도 중요한데요. 이건 전신 순환을 돕고 또 내분비 기능을 안정시켜서 예민해진 방광을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부가 경직이 되면 방광 근육 또 골반적은 다 같이 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복부 스트레칭, 그리고 장요근 운동, 그리고 골반 전체의 순환 운동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실금이나 야간요로 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신장 에너지가 함께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한데요. 조금 늦더라도 증상을 가리지 말고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재발을 막고 또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첫걸음이 지금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치료를 시작하시고 또 생활습관 개선 힘드시더라도 꼭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